अनि अरू भन। यस्तो हो नि बढी केटीहरू दह्रो हुन्छन् मन परायो नि फेरि क्या चाहिँ नि पर्सि जाँदा केटीहरू दह्रो हुन्छन् फेरि मन परायो नि क्या चाहिँ नि कसैले कसको हुँदैन अंश नि है सबैको पेपर आयो है आयो है। होइन इक्जाम दिन जाँदा यता अनलाइन छोडेर बोलिरहेको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읽기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겠죠? 한 번 더 불러야 되겠네요. 자, 들어오세요. 어? 들어오셨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니까 힘내시고요. 이번 시간이 끝나면 분들은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마지막 시간은 읽기고요. 중심 생각을 찾는 시간입니다. 중심 생각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 찾기. 선생님 방금 중심 생각이라고 안 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중심 생각. 중심 생각이라는 게 뭐냐? 이게요. 진짜로 중요한 말, 진짜로 하고 싶은 말, 요거를 찾는 거죠. 네. 선생님,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이면 어떤 목적이나, 방금 얘기했던 목적이랑 의도랑 비슷한 말이라고 그랬죠? 목적, 의도랑 비슷한 말입니까? 네, 맞아요. 네. 내가 써서, 이 글을 써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나의 목적이 뭐냐? 이게 주제일 수 있죠. 주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만약에 설명문이다. 설명문이다 그러면은 요약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다. 어떤 주장,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다. 요러면 요거는요. 목적, 의도가 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다.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요약, 서머리가 될 수 있는 거야. 서머리. 서머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제는 어디에서 찾으면 되냐? but 뒤에 얘 이제 문장이 있고 라라라라라 하다가 but가 나와요. 그럼 요 뒤에 요게 아이고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겠죠? 어? 그러나 여기 뭐가 있어?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잘 살펴보시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태양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행성에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광물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요, 소행성. 자, 이제 일단 태양계부터 볼까요? 태양계 같은 경우는, 잠깐만.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솔라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솔라 시스템. 소행성. 소행성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소행성. 광물, 미네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태양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행성에는 천문학적인, 이게 뭐냐면, 아주 큰, 이럴 때 천문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영어도 비슷한 표현일 거예요. 천문학적인 큰 가치를 지닌 광물, 이 휴부야. 무슨 뜻이야? 아주 비싼, 아주 가치 있는 광물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에 뭐야? 여기 소행성에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몇 국가에서는 소행성에 있는 광물 시료를 채취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지만, 이거 하지만 나왔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소행성 탐사가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논의 단계가 뭐야? 회의하고 있다는 거죠. 회의. 회의만 하고 있습니다. 미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행성 탐사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회의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하지만 다음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회의만 하고 있다. 진행이 안 된다. 적극적으로 개발하자. 이게 주제문이 됩니다. 주제문. 그래서 여기는 뭐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경기 침체에 빠지면 사람들은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리려고 한다. 그런데 저축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해서 생산과 고용이 줄 수밖에 없고 결국 근로자들의 소득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미래가 불확실해진 사람들이 더욱 소비를 줄여 전체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개인 차원에서는 저축이 합리적인 행동이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네. 여기에는 그런 데가 어딨어? 여기 있네? 그런데 버트, 그죠? 그래서 뭐야? 저축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요게 부재문이라. 그럼 반대는 뭐야? 저축이 부정적일 수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을 때,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저축이 부정적일 수도 있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경기 침체 시에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저축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어디 있냐면 여기요. 저축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참치 쿼터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도 알아보고 쿼터제도 알아볼게요. 참치 요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참치 요렇게 큰 애들. 쿼터는 뭐냐? 수입하는 물품을 국가에 제한하여 할당하는 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을 제한을 한다. 리미트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제한. 제한을 하는 거다. 그럼 봅시다. 참치 쿼터제는 참치의 무분별한, 이 무분별한 포획이라는 건 작다 이런 뜻이죠. 무분별한,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예? 포획을 막기 위해서, 잡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획량을, 어획량이 뭐냐면 물고기를 잡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획이라는 게 포획이죠. 포획, 잡다. 물고기를 잡는 양을 국가별로 정해놓은 제도이다. 한국은 참치 어획량이 매우 적게 배정되어 있는데 왜 그랬냐? 왜냐하면 이것은 이런 뜻이죠. 한국 연안이 가까운 바다예요. 잠시만요. 한국 가까운 바다에서는 참치가 거의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과거예요, 과거. 과거, 그죠? 과거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요즘엔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이게 뭐라고요? 이유를 얘기할 때 그러죠. 수온이 상승해서 한국에 가까운 바다에서 유입되는, 들어오는 참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흩어져 때문에 그물에 걸린 참치를 대부분 바다에 버리고 있다. 쿼터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별 개체수 증감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조정. 이게 중요한 말인데 조정이요. 이 조정이라는 말은 adjust예요. 자, 뒤에 봅시다. 여기요. adjustment. 조정이죠. 조정.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잘못됐어. 잘못된 거. 잘못된 것을 잘못된 거. 바르다. 잘못된 것을 좀 바르게 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조정이라고 얘기하죠. 조정. 그죠? 그러면 요거를 어떤 modify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거. 수정이라고 표현할 수. 이게 뭐야? 어, modif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수정, 고치다. 그래서 이 조정을 수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 상황이 바뀌었죠. 그죠? 상황이 바뀌었다. 자,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죠? 요게 주제문이에요. 그죠? 끝?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 또는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국가별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수정해야 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걸 볼게요.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려고 한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네요. 하지만 아무리 획기적인 혁신이라도 고객에게 낯설고 커다란 행동 변화를 요구한다면 외면당하기 쉽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끝났어. 왜 끝났다고 얘기하냐면 왜 끝났다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 예를 들어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뭐야? 그냥 이그젠플이에요. 그죠? 이그젠플. 예를 든 거예요.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되죠. 그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답을 찾으러 갑시다. 여기요. 요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고객에게 낯설고 커다란 행동 변화를 요구한다면 외면당하기 쉽다. 이 외면당하다가 뭐야? 이그노르 무시당하는 거죠. 무시당하는 거. 그러니까 고객들이 안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하면 고객들이 안 좋아하면 실패하는 거죠. 외면당한다. 실패다. 자, 이제 반대로 다 써봅시다. 고객에게 낯설고 커다란 행동 변화를 요구한다의 반대는 뭐야? 고객에게 익숙하고 그다음에 커다란 행동 변화를 요구한다. 이거는 어렵다라는 뜻이죠. 어렵네 이거. 그러면 반대는 쉽다. 고객에게 익숙하고 쉬우면 어떻다? 고객이 좋아한다. 즉 성공한다. 고객이 좋아한다.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예요? 어? 기술 혁신은 고객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 요거랑 똑같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어 수업이 어렵고 지루하면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예요? 한국어 수업이 쉽고 재미있으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된다 이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은 똑같은 말이다.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 이 뒤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 번 더 설명하는 이그젠플이에요. 그렇죠?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예술 인문서가 작품의 역사적 배경, 작가에 대한 일화를 봅시다. 에피소드. 라는 뜻이죠. 스토리. 재미있는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 독자의 흥미를 끄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작품에 관한 이런 지식은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런 에피소드 스토리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 라고 나왔죠. 진짜 중요한 말은 여기에 있겠죠. 여기에. 예술의 본질, 에센스, 에센스 또는 itself, 예? 여기 itself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본질은 작품 그 자체에 있다. 작품 외적인 사실들, 작품 외적인 거나 작품의 그 밖에 사실들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일화,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인데 사실들보다 작품에 초점, 포커스를 두고 작품의 구성 요소, 표현 방식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입문서가 늘어나기를 희망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 그러죠? 그냥 백그라운드, 비하인드 스토리,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뭐 에피소드 이런 것들 재밌어. 재밌어요. 그리고 예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술을 더 친하게 느껴지게 하게 좋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러나 본질은 뭐야? 진짜로 중요한 건 작품이다. 그래서 작품만 설명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이요. 예술의 본질은 작품 그 자체에 있다. 작품에 포커스하자. 포커스를 두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입문서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 작품 자체에 대해 충실히 소개하는 예술인 문서가 늘어나기를 희망한다. 많아져야 한다. 똑같은 말이 되겠죠? 2번이 답이 되겠죠. 점자 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점자 표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글자입니다. 이런 거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점자 표기라고 얘기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글자. 글자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점자표기의 위치, 방식 등이 제조사. 이 제조사는 만든 회사. 뭘 만들어요? 제품을 만든 회사. 이긴데, 회사죠, 회사. 회사나 제품별로 달라서 시각장애인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정보가 여러 제품에 표기되고 있지만 아직 통일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의약품에 한해서만, 이 한해서만 리미트, 제한이죠, 제한. 제한해서 표기 규정이 정해져 있다. 관계기관은 더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점자 표기에 대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 많은 제품, 여러 가지 제품, 다양한 제품, 다양한 제품.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자 표기에 대한 규정을 정해야 된다.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숫자 표기가요. 위치나 방식이 다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통일을 해야 되겠네. 통일. 어떤 거를? 룰을 통일해야 된다. 룰을 다 똑같이 해야 된다. 이게 뭐야? 규정이라고 얘기했죠. 통일된 규정. 통일된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근데 있어. 있잖아. 뭐야? 의약품에 있잖아. 그런데 의약품만 있어요. 의약품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돼? 다른 거에도 다른 여러 가지 제품에도 룰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 전체적으로 뭐야?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의약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에 다 룰을 정해놓자. 이게 어, 주제죠. 이 사람의 목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제품의 표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규정이 없어서 혼란스럽다. 의약품에만 규정이 있다. 규정이 여러 가지 제품에 다 있어야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제조사나 제품별로 달라서 혼란스럽다. 통일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제품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자기 길들이기는 잠시만요. 자기 길들이기는 동물이 스스로 공격성을 억제하고 친화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 호모사피엔스도 이것을 생존 전략으로 삼았다는 가설이다.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보다 체격도 좋고 뇌의 용량도 컸지만 살아남지 못했다. 반면 호모사피엔스는 서로를 포용하고 보호하는 친화력을 무기로 살아남았다. 여기서는 선생님 버트가 어딨어요? 버트. 아, 우리 이거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어디에서? 쓰기 53번. 쓰기 53번에서 버튼은 뭐였어요? 뭐뭐는 반면에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반면 호모사피엔스는 서로를 포용하고 보호하는 친화력을 무기로 살아남았다. 이게 답이에요. 네. 호모사피엔스는 서로를 포용하고 보호하는 친화력, 높은 친화력 덕분에 살아남았다, 생존했다. 끝났죠? 반면 찾아서 끝났습니다. 답이 되었습니다. 높은 친화력으로 더 큰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외부의 공격과 환경 변화에 대응한 것이다. 자, 이 답은 찾았고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모사피엔스고요.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그러면은 와, 키 크고 잘생겼다.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안데르탈은요, 힘이 셌어요. 스트롱. 그리고요, 위 뇌의 용량이 컸습니다. 뇌 용량이 훨씬 더 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스마트했어요. 더 똑똑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똑똑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호모사피엔스가 이겼습니다. 왜냐면 얘네는 혼자 다녀. 얘는 여러 명이 같이 다녀. 그래서 이겼어요. 요게 여러 명이 같이 다녔던 이유가 뭐냐? 친화력이다. 서로 친해지는 능력, 서로 배려하는 능력, 그다음에 서로 포용하는 능력. 우리는 함께야. 이렇게 함께가 되는 능력으로 이겼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자기 길들이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은 좀 봅시다. 네안데르탈인. 체격도 좋고 뇌의 용량도 컸다. 이게 뭐야? 스트롱, 스마트. 하지만 죽었어요. 살아남지 못했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호모사피엔스는 살아남았다. 왜 살아남았다? 친하니까. 우리는 하나야. 함께하자. 그래서 살아남았다. 이게 답입니다.
아, 여기 반면이라고 나와 있죠? 반면. 친화력. 이거 제가 모르는 단어예요. affinity. 예,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뚜렷한 신념 없이 사안에 따라. 사안. 사안 뭐예요?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주제. 주제라고 써있네. 주제. 주제에 따라서. 이슈. 이슈에 따라서 의견을 바꾼다는 인식 때문에 중도층은 부정적 존재로 여깁니다. 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짜잔 여기부터 보도록 합시다. 정치. 정치. 여러분 나라에서 정치에 어떤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써볼게요. left와 right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 요거는 뭐야? 좌익이라고 하고요. 네, 좌우, 우익. 좌회전, 우회전, 우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익 쪽이 보수고요. 좌익 쪽이 진보예요. left wing, left wing, right w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진보와 보수가 있죠. 정치 성향. 성향이라는 건 스타일, 타입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좌파, 레프트, 우파,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난 여기에요. 임준 씨는 여기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 미들, 중도라고 얘기합니다. 뭐야 그게? 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는 이게 뭐니? 이렇게 해서 욕을 먹어요. 욕을 먹어. 어. 너는 생각이 없니? 너는 왜 이렇게 확실한 생각이 없니? 이러면서 욕을 먹는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A 이슈가 있어. 그러면 난 이쪽이야. 나는 레프트. 그러다가 B 이슈가 있어. B는 이쪽이지. 라이트? 이렇게 합니다. 왔다 갔다 해. 야, 너는 왜 자꾸 바꿔?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짜잔. 시작합시다. 뚜렷한, 확실한 생각. 밸류가 없어요. 가치관, 오피니언. 이런 게 없어요. 생각이 없이, 확실한 생각이 없이 이슈에 따라서 의견을 바꾼다. 진짜 이상한 애들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생각 때문에 중도층은 레프트도 아니야, 라이트도 아니야, 난 미들이야. 중도층은 부정적인 존재로 여긴다. 이상한 애들이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네. 생각이 없네. 그러나, 여기 있죠.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끝났어요. 이게 답이에요. 자, 봅시다. 답이야. 그러나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이 뭐라고 그러죠? 중도층은.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찾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건 아니죠. 저해한다. 방해한다라는 뜻이요. 방해한다. 대체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요거는 정치적 신념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거니까 아니죠. 중도층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게 답이라고요. 그죠? 2번이 답인지 보도록 합시다. 주관을 봅시다. 주관이라는 거랑 뚜렷한 신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주관 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쟁점에 대해 좀 더 유연하고 객관적으로. 요거요. 유연하다. 플렉시블. 융통성 있다. 이거는 오브젝티브.
헷갈렸는데 오브젝티브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멀리서 객관적으로 오브젝티브하게 지켜보는 사고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중도층 의견이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 합리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이끄는 토대, 기초, 베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균형,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거죠.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이쪽만 생각해. 그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이쪽만 생각해.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사람들은 누구나? 밸런스를 맞춰주는 사람들은 중도층이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스테이블,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중도층의 역할이다. 좋은 역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이들은 누구야? 중도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균형을 맞추면서 발전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렇죠? 문화재 복원 작업은 복원된 부분이 자연스러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재가 추가로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 작업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이제 깨진 부분이 있어. 깨진 부분이 있으면 깨진 부분을 그대로 갖다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갖다 붙였는데 짜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자기가 깨져 있어. 깨져 있어. 근데 여러분이 아니라 기술자가 여기다 이렇게 붙였어요. 붙였어. 여기만 빨간색이네. 뭐야? 이상하잖아. 이걸 뭐라 그래? 부자연스럽다고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색깔을 똑같이 만들어야지. 이거 뭐냐? 이런 색깔이다. 그럼 여기도 이런 색깔로 만들어야 되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죠. 1번. 그 다음에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어. 더 깨졌어. 더 깨졌어요. 이거 뭐야? 추가로 플러스 손상이 된 거죠.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죠? 추가 손상을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그 과정에서 잠깐만. 문화재 복원 작업은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보고된 부분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문화재가 추가로 손상되지 않아야 된다. 이 때문에 정확한 측정으로 복원할 부분을 원래의 모습과 동일하게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은 복원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거 뭐야? 어렵다.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최근 3D 스캐너와 프린터가 등장하여 이런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면서 정밀하고 안전한 문화재 복원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렵다. 그런데 어때요? 과학기술. 짜잔. 기술. 좋은 장비가 나왔죠. 좋은 장비. 굿 디바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가 어떻게 했어? 쉽다. 가능해졌다라는 건요. 쉬워졌다라는 거죠. 수월해졌다. 자, 봅시다. 첨단 장비가 있었어요. 첨단 기술 장비. 기술이 올라가면서 문화재 복원이 쉬워졌다. 가능해졌다. 이게 1번. 이게 답이에요. 조금 어려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서머리를 잘해야 돼요. 서머리. 요약.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고요? 어렵다. 어렵다. 근데 요거요. 요거 기술이 좋아졌다. 그래서 가능하다. 요거죠. 그래서 원래 어려웠는데 좋은 기술의 장비, 디바이스가 나왔어요. 머신이 나왔어. 그래서 가능해졌습니다. 요거를 잘 요약하면
첨단 잡비 덕분에 문화재 복원이 가능해졌다, 수월해졌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복원 작업은 어렵다. 3D 스캐너, 3D 프린터가 있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아기는 주변 사물을 손으로 더듬고 만지면서 지각 능력을 발달시킨다. 그런데 이렇게 능동적인 경험뿐 아니라 사람, 햇빛, 바람 등에 의한 접촉도 주요한 촉각 경험이 된다. 그중 주변 인물과의 피부 접촉은 사람, 유대감, 신뢰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정서 발달이에요. 마음 발달. 마음이 발달한다는 거죠. 피부 접촉, 피부 접촉. 그 다음에 사회성도 발달한다. 피부 접촉이 마음도 발달시켜주고 사회성도 발달시켜준다. 이 얘기죠. 연구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난 후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피부 접촉은 정서 발달에 필수적인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뿐 아니라 뭐야? 요것도 있네. 지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냐. 그죠? 지능 발달. 그래서 어떻다? 어, 유아의 발달을 위해서는 피부 접촉이 중요하다. 그죠? 다시 한번. 피부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된다? 유아의, 유아의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and 뿐만 아니라 지능 발달까지 해준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유아의 발달이죠. 유아의 발달을 위해서는 피부 접촉이 아주 중요하다. 여기 끝이네. 그죠? 끝이 났습니다. 손으로 더듬고 만지다, 사람의 빛, 바람, 촉각 경험을 통해서 유아가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자라는 버섯을 보면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으며 별다른 노력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하지만 나왔어요. 버섯은 나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다. 답이 나왔죠? 답이 나왔는데, 왜, 왜 나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냐? 요거를 조금 더 찾아봐야 돼요. 나무들은 위기 상황 뭐야? 위험한 상황. 써갈게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도 자리를 옮겨 이 일을 자주 나오네. 이것을 알릴 수 없기 때문에 뿌리로 소통하며 위험에 대비해야 되죠. 뿌리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뿌리가 안 닿는 지역이 있어. 있죠? 그다음에 이거 안 닿으면 어떻게 여기 끊겼잖아, 이렇게. 끊겼을 때 뭐가 있다? 짜잔! 나에게는 버섯이 있지. 버섯, 머쉬룸, 머쉬룸이 있어요. 머쉬룸에는 균사체라는 게 있죠. 짜자자잔. 이렇게. 짜자자잔. 균사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거의 인터넷이야. 인터넷 같은 느낌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자, 이때 뿌리가 짧아서 서로 닿지 않는 나무들 사이에서는 실처럼 뻗은 버섯 균사체가 메시지 전달을 대신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버섯 균류를 숲의 통신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지만 버섯은 뭐예요? 숲의 통신망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다. 이게 답이 되겠죠. 이게 뭐예요? 버섯은 역할을 한다. 어떤 역할? 숲의 통신망 역할을 한다.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나무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 숲의 통신망 역할을 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고요. 이런 식으로 균사체가 뻗어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무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고요. 숲의 통신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예요? 네, 저는 쓰기를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쓰기 54번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주제를 가져왔어요. 왜냐면 AI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AI. 요즘은요, 요런 거,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1차 산업혁명. 자, 영국 18세기의 증기기관, 와트 증기기관. 여러분들이 다 배웠는데, 한국어로는 처음이죠. 2차는 뭡니까? 2차는 이제 전기를 통해서 컨베이어 벨트, 대량 생산이죠. 엄청 생산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포드 자동차, 이런 것들이 대량 생산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3차가 나오겠죠. 3차는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요거는 거의 이제 통신, 커뮤니케이션 레볼루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산업혁명. 인터넷을 통한 어, 그런 통신의 변화, 생산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차는 뭐냐? 4차는 드디어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가 나왔고요. and 이제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기 이제 서로 연관을 주는 거죠. AI와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예.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로봇이 들어간 거죠. 됐어. 사회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AI와 로봇이 세상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분야에서 이런 앞선 기술이 적용되어 인간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 적용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그죠?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로봇 시대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한 글을 쓰라.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이 로봇 때문에 편리한데, 뭐다?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오늘의 주제는요,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요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야? 누구의 일자리를 빼앗는가? 누구? 없어진다. 이런 일자리는 없어진다. 그죠? 근데 이런 일자리는 안 없어진다. 괜찮다. 그죠? 뭐 쉽게 말해서 나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여기는 오케이. 이런 일자리는 없어질 거야. 누구 때문에? 로봇 때문에. 로봇. AI 때문에. 근데 이 일자리는 괜찮을 거야. fine. Everything is fine.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돼? 어떻게 준비를 할까? 아, 솔루션이죠, 솔루션. 어?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사회가 많이 발달했어요. 사회가 많이 발달해서 이제 AI가 로봇이 똑같은 얘기예요. 로봇이 AI가 인간을 대신 이렇게 도입을 할 겁니다. 인트로 한 다음에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로봇은 편리함. 하지만 일자리가 사라져. 이게 인트로고요. 인트로. 그 다음에 바로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직업이 사라지냐. 대체 가능한, 대신 바꿀 수 있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AI나 로봇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업무. 단순 반복 일자리. 제조업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거죠. 사무직.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업무, 서류를 만드는 그런 일 있죠. 그런 일은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아남을 직업은 뭐냐? 대체 불가능한 직업. 창의적이고 감성적이고 관계 소통을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인간적인 직업. 예술, 디자인, 문화, 창의, 감성이죠. 심리 상담, 사회복지사. 이거는 인간과 인간의 따뜻한 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의할 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선생님, 어, 요거요, 요거 AI가 다 할 수 있어요. AI가 요즘은 그림도 그려요. 맞아요. 요즘 AI가 소설도 써요. 소설, 나블, 소설 씁니다. 디자인 AI가 더 잘해요. AI가 요즘은 영화도 만들어요. 영화 맞잖아요. 영화도 만들어요. 그죠? AI가 다 합니다. 에이, 알아요. 저도 알아요. 네, 그냥 못한다고 합시다. can't. 못한다고?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써야지. 글을 써야지. 그래서 can, 이거는 can't. 누가요? AI can do this. AI can't do this.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 로봇 시대를 준비하는 자세는 어떤 거냐?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바꿀 거냐?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간이 로봇을 이용한다. 인간이 일을 하는데 로봇이 있어서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또 인간이랑 로봇이 경쟁하는 관계다. 안 돼. 나는 뺏기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오, 로봇이 왔네. 그래서 내 일이 더 편해졌네. 내 삶이, 내 생활이 더 편리해졌네.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고요. 그런데 없어진 일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없어진 일자리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시대에 맞게. 그래서 정부는 이 로봇, 이 AI가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합시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달은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높은 효율과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여기까지가 인트로죠. 인트로. 특히 인공지능의 발달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들은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체될 수 있는 직업. 그리고 예를 들어 제조업의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들은 로봇에 의해 대체되고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사무 업무에서의 데이터 처리나 문서 작성과 같은 일들도 로봇이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살아남을 직업에 대해서.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인간의 창의성, 감성, 사회적 관계 등은 로봇에 의해 대체될 수 없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예술, 디자인, 문학에서 인간의 역할은 특별히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서비스 업무에서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사람 사이의 소통과 따뜻한 인간적 관계가 필요한 직업들도 로봇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야? 요거요. 예술, 디자인, 문학 이런 거. 그다음에 사람 사이의 소통과 따뜻한 인간적 관계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미래를 대비하여 로봇과 협력하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요거요. 로봇과
협력하며 일할 수 있는 능력. 이런 표현이 좀 중요하죠. 로봇을 이용해서 일한다. 이거를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활용하여 인간이 하는 일을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또한 정부와 기업은 요거요. 요거. 정부와 기업은 줄어드는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로봇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좋은 글을 써봤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나? 제가 쓴 것 같지 않고요. 순수한 느낌이 있는데 제가 썼나? 네, 어쨌든 네, 좋은 글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카피를 해주시고요. 카피를. 요거 근데 반드시 카피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또는 뭐 고령화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 스마트폰 사용, 스마트폰 사용해서 이제 SNS 요거 관련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안 나오면 어떡하지? 어쨌든 이게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반드시 카피해서 이 생각들을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똑같은 주제가 나왔을 때 연습을 해본 적은 없어. 하지만 카피를 해본 적이 있어. 그러면요, 카피를 해봤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연습을 한 거랑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카피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 프레임, 네, 플랜이죠, 플랜. 개요라고 하는데 이런 개요가 이렇게 익스프레션, 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문장을 쓰는 거구나. 이거를 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카피를 하면서.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카피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쓰고 그냥 나 연습 열심히 했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은데 임준 선생님이 안심할 수 있다. 썼구나. 내일 시험 잘 볼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저한테 꼭 보내주세요. 알았죠? 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마이크를 켜고 인사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예, 잘 가요.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나갈게요. 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둘씨 안녕히 가세요. 네. 지금 나가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드미트리 씨하고 이리나 씨는, 네, 좋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드미트리 씨하고 이리나 씨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선생님.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가보겠습니다. 저도 안녕.